한 라이브 2부 라이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하산 사장 박민과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강성원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가 지난 일요일 이동관의 꼼수 사태를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냈고 또 어제 이 김홍일 지명자죠.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자. 이 특수부 검사를 시키느냐라는 성명을 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지명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요 맥락을 좀 포괄해서 말씀이죠. 이동관의 면직효가 좀 있는 건지, 그리고 과연 신임 후보입니다만은 제2 이동관이 될 거로 보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우선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사퇴를 함에 따라서 이제 98일, 정확하게 98일 이제 천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MB 때 청와대 이제 홍보수석도 하고 하면서 당시에도 이제 방송, 특히 언론 쪽에 이렇게 장악을 했던, 그리고 언론을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사실 기술자라고 이렇게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양반이었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력으로 미루고. 그럼요. 예. 그리고 그분은 이미 KBS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보도국장한테 세월호 사건 참사 당시에 이제 개입 전환권으로 유일하게 방송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비춰보면 사실 이동관 씨는 사실 법정에 섰었어야죠. 이게 국정원 문건 같은 것들이 이미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다? 근데 이미 사실상 유죄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던 양반이 방통위원장이 임명을 했다. 그러면 98일 동안 사실 이제 사퇴한 것도 반길 일이지만 그 자체도 되게 꼼수처럼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 김홍일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의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사적인 인연이지 않습니까? 김홍일 전 검사장 권익위원장이죠. 무슨 방송에 대해서 무슨 방자를 합니까? 이 언론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문외한 이런 양반을. 방송도 모르고 통신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양반을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에 98일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우고 난 보궐 임기 앉혔다는 거는 뭔가 조급하다는 거죠. 현 정권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의 저변에도 사실상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방송 장악 플랜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이것들을 또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사람은 정권에서 볼 때는 김홍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아예 이 언론판을 순치시키거나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방송 자체를 그냥 해체시키고 파괴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 전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명의 의도라면 말이죠. 예. 전망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예. 지금 전개될 거로 보십니까? 저희가 어제 성명 내면서 더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그렇게 성명을 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 탄핵을 만약에 했으면요. 잘 아시다시피, 시간을 이제 조금 벌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그게 아마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아마 이 정권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매우 폭력적인 이런 일들이 좀 중단될 수 있는, 시계를 멈출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퇴라는 꼼수를 뒀던 것이고, 김홍일이 와서 사실상 이제 남은 것들이 여전히 YTN 지금 매각 문제도 있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가처분으로는 지금 시간을 벌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출해내기 위한 박문진 이사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KBS도 현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다수 소수 이사가 6대5 구조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그 이사들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왜 연결되냐면 권익위에서 이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서 던지면 방통위가 그거 받아서 이런 박문진 이사들의 해임의 사유로 삼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 왔던 패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런 양반이 권익위에서 방통위로 이제 옮겨왔어요. 그런 사실 지배구조를 바꾸고 KBS뿐만 아니라 MBC라든지 이제 YTN 이런 이제 공영방송,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바꾸기, 그리고 아예 소유구조 자체를 바꾸는 이런 작업들은 훨씬 더 이제 속도감 있게 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저항이라는 것도 지금의 강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과 더불어 이 구성을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왕에도 2인 체제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의 선배와 대통령의 동기 혹은 친구, 대통령이 임명한 예. 굉장히 부적절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제 KBS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박민 사장의 인사, 또 그가 주도한 그 프로그램 페이지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아가서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이 정말 폭거죠, 폭거. 뭐, 이런, KBS가 올해 지금 50주년, 공영방송 50주년, 사실 되게 의미 있는 회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용산에 이제 낙하산 사장이 내려와서, 불과 50년 동안 KBS가 뭐 다 잘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역사의 부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항상 시청자들이 회초리를 들었고, 거기에 의해서 KBS가 반응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왔던 유산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국민들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용산의 낙하산 사장이 와서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되는데 그 50년 동안 쌓아왔던 내부의 공정방송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 우리의 자산들, 이런 것들이 그냥 판판이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내로 나타난 것이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프로그램, 뭐 시사 프로그램들 그냥 다 폐지시켜버리고 이게 석연찮은 설명도 없이 그냥 다 폐지되는 것들 아닙니까? MC들 그렇게 다 하차시켜버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불과 3주 만에 이렇게 지금 다 이루어진 거. 저는 박민 사장이 와서 이틀째 만에 대국민 사과라는 것을 했습니다. 편향성에 대한 사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완벽한 용산에 대한 충성맹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너무 실제로 용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 비공식적으로 뭐 들리는 얘기들 들어보면 용산에서조차도 너무 심하게 한다. 뭘 이걸 해도 뭐 적당히 해야지. 오히려 막 이게 편파방송 오히려 더 나오게 하는 수준으로 막 과잉충성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보면 완전히 뭐 이게 방송 장악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공영방송을 파괴시키고 해체시키는 지금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 KBS 뉴스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말씀이죠. 예. 예를 들면 뭐 남북 대결적 뉴스랄지 혹은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기사, 예. 사회 갈등을 다루기보다 좀 연성한 기사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예. 이런 변화들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입장은 뭔가요? 사실 분노하죠. 분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노해야 하는 지점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가 뉴스 앵커가 이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작별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바뀐 인사가 얘기한 것이 4가지 이제 편향적인 보도를 사과하는 또 보도가 나갔고요. 근데 그 보도가 왜 문제가 있냐면 사실상 뭐 끈끈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한배 이번에 녹취록 사건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장자연 씨 사건 윤지호 씨 출연시켰던 보도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이제 생태땅 보도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다 그 당시에도 사사건건 걸었던 것입니다.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무혐의 나거나 특히 이번에 김만배 보도건 같은 경우는 KBS가 그래도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도 인정을 해서 고발 조치까지도 가지도 않았던 보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황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보도들을 안 했던 언론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전원 보도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고개 숙여버리고. 근데 그 고개 숙임이 국민들을 향한 우리의 사과였습니까? 내부의 어떤 동의라든지 사실 적어도 최소한의 반론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과. 결국에는 용산을 위한 충성맹세.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패턴입니다. 패턴. 땡뉴 뉴스로 귀화해버렸죠. 지금 거의 보면 이제 9시 뉴스가 패턴 자체가 우리 큐시트라는 것들이 제일 먼저 나가는 것들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뭐 동향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들이 안보 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붙는 것들이 전 정권에 대한 뭐 비판 보도들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도요. 과거에 저희가 행정망 같은 거 이렇게 먹통되고 한 사회적 재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KBS는 재난 또 보도를 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공영방송사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MBC나 SBS보다도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보도들이 가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정권의 친화적인 보도들, 그리고 안보의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로 하면서 이게 고착화돼 버리니까 사실상 지금
만드는 우리 취재진들도 상당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 그 분노는 이제 켜켜이 지금 더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많은 시민들, KBS 밖의 시민들도, 밖의 시민들도 이제 그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한편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좀 잘 싸워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예.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뭐 사실 KBS 상황이 워낙 상황인지라 이렇게 다른 방송 프로그램 출연도 하고 항상 이제 진행자분들께서 여쭤보시는 게 왜 제대로 싸우지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거든요. 아마 이제 과거에 저희가 뭐 2012년, 2017년 당시에 이제 정말로 방송을 멈춰 세우는 파업을 했었죠. 네, 파업을 해서 멈춰 세우는 그럼으로써 뭔가를 다시 바로 잡아가는 이런 형태들을 아마 주문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요구들이 있을 텐데 좀 몇 가지로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분명히 어떤 순간에는 그 파업 이상도 불사하고 아마 싸워야 되는 순간에 오면 그런 것들을 아마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KBS 분명히 그런 DNA가 남아있고 또 양심적인 가지고 있는 그 제작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들이 과거에 그렇게 저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피를 흘려가면서 해직을 당하고 뭐 일자리를 잃고 이렇게 하면서 싸웠던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돼버린 상황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내부 구성원 안에서도의 좀 패배주의 같은 것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자리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 KBS 보도가 저는 그렇게 나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같은 경우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하실 때 KBS가 취재 현장에 로고를 못 붙이고 다닐 때입니다. 그때 그 취재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할 때 정말 그 돌팔매질 받아가면서 했던 그런 보도들이 과연 2017년 이후에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각종 여론조사들 보면 뭐 이런 지표들로도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지금 너무나 이렇게 급격하게 이런 것들이 지금 망가지고 하니까 약간의 이런 분노들이 지금 내부에서도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것들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순간 그게 폭발하면 그 싸움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뭐, 그리고 또 외부에서 우리 시민단체, 나중에도 조금 뭐 말씀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민단체들 같이 뜻을 하시고 KBS가 바로서기를 염원하시는 분들과의 이 시너지가 만났을 때는 뭐 파업을 뭐 불사하겠습니까 저희가? 예. 그러니까 아직 비등점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은 그 이정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실국장 임면 동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지금 상당히 이제 핫한 이슈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회사는 저희가 어제 그 테크니컬하게 이제 노사 관계에서 그 이제 교섭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단체 협약이 내년 3월까지 유효한 단체 협약이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임명 동의제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 동의제를 회사는 명백하죠. 이것이 과도한 인사권의 침해다 해서 아예 제외시키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이거는 최소한의 공정방송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다.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이게, 사실상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 이제 그 1차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견차는 여전히 컸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측은 완전한 배제, 노측에서는 방법이라든지 대상은 저희가 더 확대하는 것들은 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논의할 수 있지만 임명동의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저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단협대로 이행하라.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한 번 정도 더 뭐 교섭에 장은 열릴 거는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 강 본부장이 이 대표자로 있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외에도 KBS 안에 다른 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KBS 본부가 다수이긴 합니다만. 다른 노조와 협력 관계 이런 쪽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KBS 내부에서 이게 참 한계이기도 한 것이요. 이게 노동조합이 저희가 4개의 노동조합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전체 직원 한 4,300명 정도 되는 거에 거의 과반 정도의 조합 직원분들이 가입해 있는 이제 대표 노동조합이고요.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한 7,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조합이 또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약간의 세대로 뭉친, 소위 말하는 이제 MG노조라고 하는 가치노조가 한 300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태극기를 넘어서는 정도의 그 정치적 성향을 띠는 공영노조라고 하는 그쪽이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각 노조를 설명한 것만 해도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향점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노동조합이. 그래서 사실 이게 화학적인 결합 자체가 상당히 힘든 구조가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임명도 기자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 공정방송을 위한 단협제도의 유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까 KBS 노동조합이라는 곳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으로서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지향점도 다르고 소위 말하는 거기는 과거에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잔뜩 불러다가 거기서 뭐 큰절하고 하는 그런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완전히 이게 뭐 정치적 지향점이라든지 노사 관계에서도 사측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랑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의 어떤 그 상황에서 약간의 연대고리를 형성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땡윤 방송 뭐 이런 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윤 정권 들어서고 나서 땡윤 방송화에 대한 우려, 분노 이런 게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일부에선 수십 년 앞으로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수신료 분리 징수의 여파가 지금 체감이 되십니까? 그렇죠. 수신료 분리고지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 큰 핵폭탄이 이게 터졌기 때문에요. 수신료가 사실은 이제 저희 재원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KBS 전체 재원에. 그리고 이건 이제 KBS만의 문제는 아니고 EBS도 이제 함께 사용되는 재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이미 과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다 그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걸 이제 정권이 시행령을 통해서 빗장을 열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수신료를 내지 말라는 그 시행령도 아니고 수신료는 방송법에서 살아있지만 이것들을 분리고지를 하고 분리해서 이제 내게 하겠다. 오히려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지금 현재 이런 방송 패턴들이 고착화되면 뭐 이거는 이미 정치적 저희가 무대 위에 올라서버린 정쟁의 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막 정말 수시로 거부운동이 일어나면은 뭐 떨어질지는 사실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이 수신료 거부운동으로 지금 당장에 이런 경영진이 바뀌고 해서 패턴들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반발하셔서 수신료 거부운동까지 가는 것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저희가 바로잡고 싶어 해도 바로잡을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수신료 지금 KBS가 마음에 들지 않고 보기 싫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조금 내부에서 이렇게 저희가 양심 있는 사람들 끝까지 싸우고 있고 싸울 수 있고 또 싸워서 나중에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말 수신료 거부운동까지는 가거나 하는 상황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꼭 그거는 좀 부탁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 대한 응원과 지지라는 것들이 사실 그 회복 불능한 상태로 만들면 정말로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과 KBS는 사실상 사회적 자산이고 국민들의 자산인데 그런 것들을 망가뜨리고 같이 깨부수는 그 패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김홍길 그 후보 지명자도 예. 어쨌든 문외한입니다만은 예. 박민 사장도 신문 출신으로서 과거에 뭐 신문 출신 사장도 있었습니다만 그때하고는 환경이 너무 달라졌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박민 사장님 정통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혹시 이 박민 사장이 이 낙하산으로서 말하자면 그 정권과 협상을 해서 수신료 문제를 풀므로써 이의제의 같은 걸 좀 하려고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KBS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주 친하다고 하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권의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말의 기대. 그럼 보여줬어야죠. 네. 그게 경영계획서라는 것들을 분명히 제출을 했고 이사회의 검증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BS 사장 국회 청문회 과정도 거칩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일원의 비전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내놓은 건 없고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취임한 지도 이제 근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런 반분은 없습니다. 다만 또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구조조정이라는 것들, 사람을 드러내고 감축시키고 비용을 줄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경영진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줄이고 없애는 거는 쉬운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비전들을 지금 박민 사장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노동조합도 충분히 어떤 대화의 뭐 여지는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뭐 저희가 사실 뭐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렇군요. 예. 뭐 보도도 좀 됐습니다만은 KBS에 대한 정권 차원의 뭐 구상이랄까 노림수, 예. 뭐 KBS 이 민영화 이런 것도 지금 내다 보십니까? 저희 그 KBS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이 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1공형 다민영 체제를 그 인수위 시절부터 그 정책 과제로 일단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YTN 지금 뭐 사형화 작업 이런 것들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1TV 수신료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1TV를 매우 축소시키고 그래서 거의 국영방송화에 왜 정권이 자꾸 흔들면 그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거의 국영방송화 수준으로 만들고 그럼 이 TV라는 것들은 다시 시장으로 내던지는 네. 뭐 그 작업들이 사실 이동관 방통위 체제 그리고 그 앞전에 김효재 대행 체제 때부터 쭉 해왔던 거죠. 그 김홍일 체제가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더라도 여전히 정권은 이 방통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을 더 가속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한다면은 1국영 다 사형 체제군요. 그렇죠. 예, 네. 예. 김홍일 후보 지명자가 예. 이동관 전 위원장이 예. 여러 하여튼 폭탄을 던지고 하는데 예. 뭐 그 수습 이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왜 법률가를 투입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좀 사견이긴 합니다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를 무렵에 그게 한 여름 정도였지 않습니까? 김조대 대행 체제로 가다가 한상혁 위원장이 이제 해임되고 나서 김조대 대행 체제로 가고 그때부터도 사실 불능 상태였죠. 방통위가 어떤 것들을 중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KBS 수신료 문제까지도 다 건드리면서 왔던 것이고 공영방송의 각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이사 축출 작업들이 그때 이루어졌던 것들이고 그 이동관 나올 때도 사실 김홍일 이 양반도 사실 그때 좀 언급이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뭐 김홍일이 오니 뭐 이동관이니 한마평 수준에서도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정권 입장에서는 시간 갭을 둘수록 불리한 거지 않습니까? 빨리 어쨌든 간에 이걸 해왔던 98일에 이어서 쫙 밀고 가야 되는 전략이라면 약간의 그 당시에도 거론이 됐던 뭐 김홍일 그리고 이미 국민권익위원장이 가 있음으로 해서 뭐 국회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김홍일 지금 권익위원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수습한다?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더 이동관에 이어서 제2, 제3의 이동관 그렇군요. 그 역할이라고 보지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더 되돌리고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동관이 뭐 제2이동관, 제3이동관 지금 했습니다만 그럼요. 예. 그렇게 이제 예언한 대로 예. 그렇게 될 거로 지금 내다보시는군요. 예. 네. 어찌 보면 이동관의 아바타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예. 네. 요 맥락에서 이동관 없는 방통위. 네.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이동관이 없는 방통위.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새로 오는 양반도 아바타라고 한다면 지금의 현 정권이 방통위를 통해서 하려는 것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게 뭐 이제 누가 오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기조라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언론을 그냥 과거처럼 길들이거나 순치시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말씀드린 대로 해체시키고 파괴시켜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재편해버리겠다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동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권이 아마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의 이동관을 두 번째 결국 탄핵은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또 탄핵을 해서 밀어내야 될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탄핵은 어쨌든 간에 국회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2, 제3의 이동관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언론노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 정권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무도하게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전선을 갖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언론노조 차원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 현 정부에 좀 새로운 언론 정책 방향 전환을 하라. 좀 이런 요구들도 지금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여전히 제2, 제3의 이동관이라면은 뭐, 굳이 그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헌법적, 위헌적인 요소들이 계속 쌓여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제도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예. 어찌 보면 더 정통성이 취약해졌다, 정당성이 취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네. KBS는 공영방송의 리더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공영방송 종사자 간의 연대와 공조, 네. 이런 역할도 결국 KBS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거창하게 저희 뭐 구상까지는 아니고요. 이거 연대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까 내부도 말씀을 저희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KBS 내부 구성원들이 그래도 단결된 힘을 발휘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언론노조가 16,000 조합원들이 있고 신문, 방송사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다 속해 있는 또 이 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대산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원활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워낙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막 이쪽에 당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비단 KBS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YTN은 YTN대로, EBS대로, TBS는 또 TBS대로 이미 망가졌죠. MBC라고 약간 시간을 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저기는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대의 고리들은 반드시 살아나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저희도 좀 부단히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시민사회와의 접촉 면적도 더 넓혀가고 서로의 또 성찰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도 같고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당위적으로 그럴 뿐더러 어찌 보면 이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연대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권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연대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까 수신료 관련해서 또 당부도 하셨습니다만은 시민사회를 향해서 어떤 요청을 하시고 싶은지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시민사회 분들과도 지금 계속 유기적인 일종의 협의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언론노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또, 지금의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히 대응하고, 사실 뭐 이동관 탄핵이라든지, 저희가 방송 3법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사실 국회 문턱을 넘은 거는 방송법 개정 이후 처음이거든요. 30년 만에 이뤘던.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개별의 어떤 조직들, 언론 노조만의 힘으로 가능했던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이닥칠 험난한 시간들이 될 테지만 분명히 이거 시민사회 분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켜냄을 통해서 망가진 것들을 다시 또 복원시키는 그 작업들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연대고리는 저는 분명히 반드시 살아나야 하고 살아날 거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관 이 자진 사퇴도 결국 탄핵의 효과 같습니다만은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민사회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일반 시청자를 향해서 KBS의 일원으로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최근까지 저희 KBS 여의도 18번지를 오셔보면 조화들로 잔뜩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보내신 조화냐면 소위 말하는 매우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된 정보를 가지고 그 KBS의 조화를 보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 체제에서 그 KBS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낸 건데 사망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선량한 시민분들이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행태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유튜브에서
발언하셨던 거,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치러졌습니다. 박민희 오고 나서 3주 정도. 이제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 MBC로 가셨어요. MBC로 그렇군요. 가셨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자,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철수한 KBS는 공정한 KBS입니까? 저렇게 오른쪽으로 확 가버린 이 KBS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반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그런 것들 좀 제대로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지금 이게 잘못된 거에 잘못된 방향이라고 많이 꾸짖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안에서도 양심 갖고 싸우고 있고 만들어왔던 제도들, 시스템들 저희가 만들어왔던 성과물이지만 그 주인들은 여러분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아파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같이 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사.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면 그건 우리의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들의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KBS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지지해 주시기를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산을 잃으면 이 불가역적인 상황이 올 수도 맞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언론 비상시국회의도 네. KBS 노조와 연대하고 예. 또 지지를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 인터뷰는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